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은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쉬워요. 그 파일 시스템은 일단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은 교집합에 이제 닫혀 있으면은 그냥 파일 시스템입니다. 요 조건 하나만 필요해요. 그리고 어 뭐 이제 하나씩 이제 언급을 하면은 교재에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강조하기 위해서 캘리그래픽 A 대신에 캘리그래픽 P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의 예시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다 살펴봤던 것들인데 이러한 이제 컬렉션은 이제 모두 교집합에 닫혀 있기 때문에 요 예시 1, 2, 3, 4는 모두 파일 시스템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람다 시스템인데 그 람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스테이트를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그 1, 2, 3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 집합을 이제 포함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A하고 이제 B가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요거 이제 B-A 그러니까 B-A라는 집합은 람다 시스템에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집합에 완전 닫혀 있는 거 아니고 포함 관계에 있는 차집합이 있을 때는 거기에만 이제 닫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이제 B1, B2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람다 시스템에 속해 있는 B1, B2 얘네들이 만약에 디스조인트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도 람다 시스템에 이제 포함되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1, 2, 3 이제 세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람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조건이 이제 전체 집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조건이고 2번 조건은 이제 뭐 그 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무튼 이제 두 집합이 이제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차집합에 이제 닫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서로 소인 이제 가산 합집합에 이제 닫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건데 람다 시스템은 이제 1, 2, 3번만 이제 갖고 있지만 여집합에 닫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1번이랑 2번을 조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B에다가 이제 오메가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제 B 그 오메가 역시 람다 시스템의 원소라는 게 그냥 1번에 의해 가지고 성립하니까 B에서 이제 오메가를 이제 대입하게 되면 이제 이 요거는 이제 A의 여집합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A가 들어갈 때 A 여집합이 들어간다라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니까 여집합에 이제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시스템은 여집합에 닫혀 있고 전체 집합을 포함하니까 공집합을 포함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람다 시스템이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시스템 중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집합들의 모임 중에서 그 가장 좀 확률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을 우리가 시그마필드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람다 시스템도 그 느낌을 이제 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 그러니까 확률의 이제 공리에 이제 모순이 되지 않게 이제 잴 수 있으려면은 전체 집합을 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이제 포함 관계에 있다면은 그 B만 그러니까 A, B를 이제 각각 잴 수 있을 때 B-A 같은 것도 우리가 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1, B2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잴 수 있을 때 그리고 얘들이 다 이제 디스조인트 하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카운터 유니온도 우리가 잴 수 확률을 이제 잘 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 2, 3이 이 원리를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확률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것도 이제 당연하죠. 그러니까 A를 잴 수 있으면은 A 여집합도 이제 잴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뭐 요건 이제 간단한 코멘트인데 란다 시스템도 이제 파이 시스템처럼 이제 굉장히 교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집합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요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 갖고 이 캘리그래픽 A 대신에 캘리그래픽 L이라고 표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한 건데요. 이제 그 다음에 언급하고 싶은 건 람다 시스템에 대한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3주차의 시그마 필드에 이 시그마 필이 아니고 시그마 필드예요. 시그마 필드의 모티베이션에서 이제 소개한 그냥 거의 모든 이그젬플이 사실상 이제 람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람다 시스템의 이제 원칙 1, 2, 3호 이제 확률에 대한 이제 개념이랑 굉장히 깊게 릴레이티드 되어 있고 이 람다 시스템이 이제 딘킨이 이제 파이 람다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정리해서 쓰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그 딘킨이 그 정리를 만들어서 이제 람다 시스템을 고안을 할 때 이 확률의 공리에 좀 착안해 갖고 이런 걸 이제 만들지 않았을까 하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람다 시스템의 이제 예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 3주차에서 했던 예제들을 그냥 거의 다 들고 왔어요. 오메가가 이제 HT, 그러니까 앞면이랑 뒷면이 나온다고 할 때 이제 공집합,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람다 시스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집합을 포함하고 있고 포함 관계에 있는 집합들의 이제 차집합, 포함 관계에 있는 집합들의 차집합이라는 거는 이 포함 관계에 있는 건 이제 얘하고 요렇게가 이제 포함 관계에 있는데 차집합은 이제 여집합이기 때문에 여집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디스조인트한 애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디스조인트하죠. 그거에 이제 합집합이 이제 잘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1, 2, 3, 4, 5, 6이 이제 오메가일 때, 요거는 이제 그 2의 오메가,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람다 시스템의 정의에 만족하고, 요 세 번째 이제 1, 2, 3, 4, 5, 6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내가 만약에 6이 나와야지 뭐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6인 확률을 재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여집합,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볼 수 있고 요 두 집합은 이제 포함 관계에 있으니까 포함 관계에 있는 차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여집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포함 관계에 있는 차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포함될 때 그리고 뭐 요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람다 시스템의 정의에 만족합니다. 이러한 예제도 람다 시스템의 정의에 만족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당연히 람다 시스템의 정의에 만족하고 요거 이제 앞에서 다 살펴봤던 예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되게 이제 까다롭게 생각했던 요 예제 1, 2, 3, 4, 5, 6이 있고 나는 이제 1이랑 이 정도에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1에 대한 그 뭔가 여집합을 넣기 위해서 얘를 넣어야 됐고 얘에 대한 여집합을 넣기 위해서 이제 얘를 넣어야 됐죠. 그쵸? 그 다음에 포함 관계에 있는 차집합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 자, 요집합이랑 이제 차집합을 하면은 얘가 나와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1, 2 같은 경우는 요 서로 소인 두 집합, 요 두 집합을 이제 유니온한 1, 2가 이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이 포함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람다 시스템의 이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러한 집합도 람다 시스템의 예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제 0부터 2파이고 우리가 그 관심 있는 집합은 그 오메가에 포함된 이제 모든 유리수들이 이제 싱글톤, 그러니까 원소 하나에 있는 집합이라고 할 때 이 A를 갖고 확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그마 필드를 만들면은 그게 이제 람다 시스템이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사실 뭐 그 람다 시스템의 정의를 넣고 이제 따지는 것보다 이게
나중에 딘킨의 이제 파이널 람다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좀 이해를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을 거니까 그냥 그건 요거에 대한 설명은 그러니까 요거를 그 람다 시스템인지 따지는 것보다 그냥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람다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예제가 이제 좀 그 중요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시그마 필드를 만들 때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교집합을 넣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제를 만든 게 있었거든요. 12번 예제이네요.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3조차 12번 예제 3조차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차 12번 이게 너무 크니까 또 이렇게 찾을 때는 불편하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필드에 대한 모티베이션에 대한 예제였는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좀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오메가가 이제 1, 2, 3, 4라고 칩시다. F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될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이 포함되고 1, 2, 1, 3, 1, 4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2, 3, 2, 4, 3, 4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은 어 1, 2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그 예제 1번부터 10번까지 쭉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사용했던 원칙 같은 게 뭐냐면은 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구나. 직관적으로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가 왔던 원칙들이 이 첫 번째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A를 잴 수 있다라고 하면은 A 여집합도 잴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전체 집합은 또 잴 수 있어야 되고 뭐 공집합도 그러니까 잴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제 그 예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소인 두 집합의 이제 합도 우리가 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함 관계에 있는 집합의 차 이런 것도 이제 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원칙이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러한 원칙을 이제 갖고 있는 컬렉션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은 잴 수 있어야 되고 A를 잴 수 있으면 A 여집합도 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소인 두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을 잴 수 있어야 되겠고 포함 관계인 두 집합이 있을 때 B-A 그러니까 차집합도 이제 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요러한 1, 2, 3, 4 있죠. 여기에서 나온 1, 2, 3, 4들만 가지고 우리가 F를 정의하게 되면 얘는 이제 시그마 필드가 아니고 람다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1, 2, 3, 4라는 거는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되게 최소한의 합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합의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몇 개를 이제 더 넣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집합을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 했죠. 교집합을 이제 넣을지 말지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요렇게만 보면은 확률의 뜻에 그렇게 일단은 뭐 모순되지 않은데 교집합을 꼭 재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요거를 넣기로 해가지고 뭐 이러한 조건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그마 필드를 이제 규칙들을 만들고 이 중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인플라이 하는 것들을 적당히 그 제외를 시켜가지고 시그마 필드에 대한 1, 2, 3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전체 집합이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집합이 포함돼야 되고 카운터블 유니언이 포함돼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뭐 요거를 제가 예제 시비를 그냥 냅다 그냥 람다 시스템 이렇게 쓰기는 했네요. 그때. 어 근데 이제 요러한 그 확률들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정의를 얘는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1, 2, 3, 4에 대한 거 있죠. 1, 2, 3, 4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포함돼야 되고, 근데 얘가 들어가면은 이거에 대한 여집합인 요거도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이거의 여집합 요거도 들어가고, 요거가 들어가면 요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함 관계에 있는 두 집합의 차를 이제 보려고 했는데 얘네들끼리는 이제 포함 관계가 없고, 포함 관계가 있으면은 이제 전체 집합이랑 요런 것들이 포함 관계가 있을 텐데 이 두 포함 관계에 있는 두 집합의 차집합은 여기서는 이제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집합은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서로 소인 두 집합에 이제 합집합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이 조합 중에는 서로 소인 집합이 없죠. 그래가지고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시그마 필드를 받아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그 요것만 이제 시그마 필드를 놓기로 하면은 요러한 이제 교집합이나 아니면 이러한 이제 그냥 서로 소이지 않은 이제 합집합 요런 거를 이제 할 수 없고, 그런 옛날에 뭐 이런 공식들 같은 것도 이제 정의하기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되게 이제 말이 길었지만 아무튼 교집합을 넣기로 했죠. 그래서 교집합을 넣기로 한 이제 논리 중에 좀 설득력 있는 논리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 원래 뭔가 이제 확률을 잰다라는 거는 측도,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길이를 잰다라는 개념의 일반화한 메저를 메저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빌려와서 확률을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길이라는 거는 이제 교집합을, 그러니까 어떤 두 구간에 길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구간의 이제 교집합은 당연히 길이를 이제 잴 수 있어야 되니까 교집합을 좀 포함하는 게 맞겠다. 뭐 요렇게 그냥 대충 정리하고 이제 넘어갔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더 구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집합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기 우리가 확률을 이제 잴 때 교집합을 넣을까 말까 우리가 이제 고민한 예제가 이 예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교집합을 안 넣은 버전이 그냥 우리가 람다 시스템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버전이고, 이 람다 시스템에서 만약에 교집합에도 이제 클로즈드를 시키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시그마 필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람다 시스템은 다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확률에 대한 예제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람다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람다 시스템의 예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의를 말하면은 네, 람다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제가 좀 입이 약간 근질거리는데 할까 말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씩 보따리 풀듯이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엄밀하게 수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이래서 나왔습니다라는 거를 많이 설명해봤자 혼란만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일단 람다 시스템이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기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세 가지 원칙은 우리가 그 확률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그마 필드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교집합을 넣기 전까지 그 버전을 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이러한 예시들이 모두 이제 사실 람다 시스템의 예시가 된다. 요 정도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정의는 제가 이제 방금 소개했던 정의하고 약간 다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조금 다른 부분인데 A1, A2가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는 그 계속 이제 증가하는 수열일 때 요거에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그
그러니까 정의 1의 3번 조건이랑 정의 2의 3번 조건은 이제 서로 동치 관계입니다. 정의 1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정의 1의 3번 조건은 B1, B2 이러한 이제 디스조인트한 애들의 카운터블 유니언이 람다 시스템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고 좀 간단하게 쓰면은 얘가 이제 람다 시스템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고 정의 2의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포함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포함 관계에 있으면은 A1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A2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게 되고 그다음에 A3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집합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A1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A2 같은 경우는 요 A2에서 A1을 뺀 부분이 있죠. 요 부분도 람다 시스템의 원소가 당연히 되겠죠. 이 파란색 부분도 왜냐하면 포함 관계에 있는 차집합이니까. 요거를 이제 내가 A1을 B1으로 놓고 요 파란색 부분을 다시 이제 B2로 두게 되면은 B1이랑 이제 B2는 이제 디스조인트한 집합이 이제 합집합이 되고 그다음에 요 초록색 부분도 당연히 람다 시스템의 원소가 되겠죠. 포함 관계에 있는 차집합에 닫혀 있으니까 요 초록색 부분을 내가 B3로 두면은 요것도 이제 당연히 B1, B2, B3는 서로 디스조인트하고 합집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조건에서 포함 관계에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합집합은 이러한 합집합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 1이랑 2의 이제 3번 조건은 이제 사실상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람다 시스템이나 이제 파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냥 발췌해가지고 그냥 잠깐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P라는 거를 이제 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인터섹션에 그러니까 닫혀 있는 그러한 이제 집합들의 모임을 파이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요러한 이제 그 예제 같은 게 이제 파이 시스템의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람다 시스템은 이제 전체 집합을 포함하고 포함 관계에 있는 차집합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요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A1 합집합, A2 합집합, 그러니까 A1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일 때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합집합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그냥 A의 n이 이거 잠깐만요. 이러한 경우일 때 이거를 이제 AN이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이 오른쪽을 그냥 A라고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은 그냥 제가 위에서 요 플러스 스테이트 있죠. 요거하고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교재에서 있는 람다 시스템의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노테이션은 제가 그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좀 강의 노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시가필드부터 시작했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집합들의 모임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요 표를 채우는 게 숙제인데 요 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요거를 제가 채워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래봤자 잘 이제 머릿속에도 안 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요거를 물음표로 이제 채워놓고 좀 까다로워 보이는 거는 제가 미 그냥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동그라미나 이거를 쳐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모의 의미는 세미링이 차집합에 이제 반쯤 닫혀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또 세미 알제브라가 차집합에 반쯤 닫혀 있고 또 여집합에 이제 반쯤 닫혀 있고 요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의 뜻을 그냥 하나씩 보면 파이 시스템은 이 교집합에 이제 닫혀 있냐라는 거를 의미해요. 교집합에는 닫혀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집합을 포함하냐라는 거를 의미하는데 파이 시스템은 공집합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제 다 공집합을 포함해야 되겠죠. 미리 이런 거 좀 채워주면은 그 다음에 A 차집 그러니까 이 차집합에 요거는 차집합에 닫혀 있냐라는 내용이고 파이 시스템은 차집합에 닫혀 있을 필요가 없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건데 적당한 이제 A1 A 이제 n이 있을 때 요거에 이제 그 유니온은 디스조인트한 그 적당한 이제 B1, B2 이런 애들로 이제 바꾼 유니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그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차집합에 만약에 닫혀 있으면은 얘가 성립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 차집합에 반쯤만 이렇게 닫혀 있어도 요게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논리 전개가 이제 이런 식이었잖아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했을 때 A 이제 합집합 B라는 거는 적당한 B1 합집합 B2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B1은 이때 B1은 이제 A로 잡고 B2는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되었죠. 그래서 A 합집합 B일 때 요렇게 B1을 잡고 B2는 이제 요렇게 잡게 되면은 B1이랑 B2는 이제 서로 소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는 합집합은 서로 소인 이제 합집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뭐 요런 식의 이제 논리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요런 것들이 이 멤버로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이 멤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당연히 필요할 거니까 여집합에 이제 닫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집합에 이제 닫혀 있으면 된다라는 건 알겠는데 여집합에 반쯤 닫혀 있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게 적당한 이제 디스조인트한 애들로 쪼개져 가지고 이 쪼개진 애들 요 부분 노란색 그다음에 또 노란색 또 노란색 그래서 요 노란색 하나 둘 요 세 부분이 각각 초록색을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게 뭐 그 여기에서 A1 A 합집합 B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노란색 부분에 C1, C2, 이 C3라고 하면은 A 합집합 C1 합집합 C2 합집합 C3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집합에 이제 반쯤 닫혀 있어도 여기 이제 성립을 합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표에도 미리 채워놨어요. 아무튼 근데 차집합에 닫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성립하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뭐 요런 거 시그마 필드 같은 거 차집합에 닫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 집합을 이제 포함하냐라는 이제 내용인데 전체 집합을 포함하고 만약에 이제 또 차집합에 이제 닫혀 있다라면은 또 여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게 또 임플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당연히 이제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또 여집합에 닫혀 있다는 뜻이고 요거는 합집합에 닫혀 있다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카운터블 유니온에 닫혀 있다는 뜻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카운터블 유니온은 아니지만 그 디스조인트한 카운터블 유니온에
닫혀 있다는 뜻이 되고, 요거는 이제 카운터블 인터섹션에 닫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그러니까 카운터블 유니언에 닫혀 있고 여집합에 닫혀 있으면은 요거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동그라미면 얘는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채워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스스로 한번 채워보시면은 아마 이게 얘네들의 어떤 이제 관계 같은 거, 포함 관계 같은 게 한눈에 이제 쓱 들어오실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요렇습니다. 시그마 알지브라면은 당연히 알지브라예요.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차이점이 얘는 카운터블 유니온에 닫혀 있는데 얘는 카운터블이 이제 뺀 그런 거 그 유니온에 닫혀 있었죠. 파이나이트한 유니온에 닫혀 있었습니다. 카운터블 유니온에 그러니까 나머지 조건은 똑같았고요. 카운터블 유니온에 닫혀 있으면 당연히 파이나이트 유니온에도 닫혀 있을 거기 때문에 시그마 알지브라이면은 알지브라가 되겠죠. 그렇죠? 알지브라이면 또 세미 알지브라가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시그마 링이면은 이제 링이 됐고 링이면 또 세미 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미 링이면은 파이 시스템이 되죠. 왜냐하면 세미링은 하여튼 그 공집합을 포함하고 그다음 차집합에 반쯤 닫혀 있고 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교집합에 닫혀 있다라는 조건이 있게 되었으니까 세미링이면은 그냥 파이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요런 식의 이제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좀 그림을 깔끔하게 그리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그렸는데 요거는 아무리 깔끔하게 하려고 해도 이제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꽤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림은 이제 조금 이제 더럽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요렇게 이제 되는 화살표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정의에 의해 가지고 당연한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파이 시스템에서 세미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공집합이 이제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차집합에 이제 반쯤 닫혀 있어야 되고 이제 요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들 중에서 제가 되게 이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조건들만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걸어놨어요. 그래서 파이 시스템에서 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차집합에 이제 반쯤 닫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파이 시스템에서 링으로 갈 때 이제 차집합에 이제 반쯤 닫혀 있으면은 세미링이 될 수 있고 세미링이랑 이제 링의 차이점은 세미링은 합집합에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에 닫혀 있지 않은데 링은 합집합에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링이랑 이제 시그마 링의 차이점은 링은 이제 파이나이트한 합집합에 닫혀 있는데 여기는 글씨가 막 겹쳐가지고 요거는 이제 시그마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링은 어떤 A I의 카운터블 유니온이 다시 이제 링의 멤버로 들어간다라는 조건이 없는데 시그마 링은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이 그러니까 파이나잇이 아니고 카운터블 유니온도 여기 들어간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합집합이라는 연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카운터블 합집합이라는 연산에도 우리가 이제 닫혀 있으면은 시그마 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지브라하고 세미 알지브라 또 시그마 알지브라도 관계가 비슷해요. 세미에서 이제 알지브라로 가면 이제 합집합에 좀 더 이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알지브라에서 시그마 알지브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카운터블 유니온에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람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교집합을 넣을까 말까에 고민하기 직전 그때 이제 확률을 이제 잘 잴 수 있을 것 같은 집합들의 모임 정도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률을 진짜 재고 있는 시그마 필드로 가기 위해서는 교집합에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람다 시스템에서 교집합을 넣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서 교집합을 넣는 순간 그냥 시그마 필드가 되는 거고 교집합을 이제 넣지 않으면은 그냥 람다 시스템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알지브라하고 이제
알지브라 계열이 있고 그다음 링 계열이 있는데 알지브라 계열이랑 이제 링 계열은 이제 좀 이제 짝이 이렇게 딱딱 맞죠. 근데 이제 알지브라하고 링의 이제 차이점은 공통적으로 오메가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쪽 화살표는 이제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이쪽 화살표가 이제 되려면 여기에서 시그마 링에서 시그마 알지브라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메가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링에서 알지브라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메가를 포함시키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링에서 알지브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메가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러한 또 그 성질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름들에 대한 네이밍에 대한 공통점이 그 좀 보이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일단 이 세미 계열, 이 세미 계열에서 세미가 이제 아닌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합집합이 원소로 이제 포함된다라는 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뭐 알지브라나 링 요러한 것들에서 그다음에 시그마가 붙은 이 시그마 알지브라나 시그마 링 요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보장이 돼야 되냐면은 이거에 이제 카운터 오브 유니온이 멤버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람다에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특이하게 이제 교집합이 이제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교집합도 이제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알지브라 계열이랑 링 계열은 공통적으로 이쪽으로 가려면은 오메가가 이제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면은 이 위에 그림으로 볼까? 결국에는 이게 시그마 필드죠. 이게 우리가 이제 잴 수 있는 어떠한 집합들의 모임이고, 잴 수 있는 뭔가 이제 대상을 우리가 길이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했어요. 길이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확률을 대상으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확률을 시작점으로 출발을 하는 거는 이제 람다 시스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람다 시스템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이제 대상으로 출발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파이 시스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람다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길이를 여기부터 출발시키고 확률을 이제 여기부터 이제 출발시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람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확률을 정의할 때 되게 이제 가장 당연하게 생각돼야 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잴 수 있으면은 A가 확률을 잘 잴 수 있다면은 A의 여집합도 이제 확률을 이제 잘 잴 수 있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A 이제 B가 이제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각각 잴 수가 있으면은 B-A는 잴 수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A하고 B가 이제 서로 소일 때 A 합집합 A하고 이제 B를 각각 잴 수 있다면은 A의 합집합 B도 잴 수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전체 집합을 잴 수 있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이제 막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1번 조건이 이제 뭐 2하고 4번만 있으면은 1번 조건이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었고 이렇게 이제 세 개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람다 시스템에 대한 이 성질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아마 람다 시스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확률이오면은 람다 시스템에 있는 그 공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을 만들었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확률로 치면은 확률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교집합을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당연하진 않아. 그렇죠? 지금 제가 썼던 람다 시스템의 그 내용들만 좀 당연하게 생각되고 교집합을 이제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는 거, 선분의 길이라는 건 이제 선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 선분의 길이라는 거는 되게 그 제한된 그런 거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일단 여기를 길이가 잴 수가 있어요. 요 수직선 구간에서 요 구간을 길이를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구간도 이제 길이를 잴 수 있으면은 요것도 길이가 있고 요것도 길이가 있으면 요것도 길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뭔가 이제 길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게 이제 파이 시스템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그 요 세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집합 같은 것도 길이를 만약에 이제 재야 된다면 0으로 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세미링은 차집합에 반쯤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이제 구간의 길이하고 요 어떤 이제 구간의 길이가 있을 때 이 두 구간의 길이의 차이는 이제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는 각각 얘의 길이하고 얘의 길이를 이제 각각 이제 쪼개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합친 거로 보면 되지 않겠냐. 뭐 요런 아이디어로 이제 그 차집합에 이제 반쯤 닫혀 있는 그러한 게 생겨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 방식대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또 정의가 되었던 어떠한 부분들이 그게 당연히 잴 수 있어야 되는 거야라는 집합들이 존재해요. 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인데 확률은 당연히 이제 이거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무조건 잴 수 있는 집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선분의 길이 같은 거를 정의할 때 오메가는 이제 실수 전체의 길이잖아요. 실수 전체의 길이는 이제 뭐 정의를 하면 이제 무한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굳이 정의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당연히 교집합은 잴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차집합은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잴 수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어떤 구간의 이제 길이가 이제 뭐 있을 때 뭐 겹치든 겹치지 않든 요 구간의 길이를 이제 잴 수 있고 요 구간의 길이를 잴 수 있으면은 요거의 합집합도 구간의 길이를 잴 수 있다. 요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요렇게 이제 정의한 게 이제 링이고 그다음에 합집합도 이제 그 카운트 오브 유니온까지 좀 확장해야 되지 않자. 요렇게 이제 한 게 이제 시그마 링이 되는 거고 이 각각에서 전체 구간의 길이도 잴 수 있다라고 치자. 요렇게 하면 이제 시그마 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크트리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다시 너무 지저분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제 그 미리 이제 밝혔듯이 제 생각이에요. 다 제가 이거 그 집합들의 모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헷갈리고 옛날에 이제 좀 많이 헤매가지고 왜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막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왠지 맞는 것 같아. 일단은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가면은 이거는 그 확률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을 그러니까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람다 시스템이 먼저 정의되고 거기에 내가 교집합에 대한 것도 이제 잴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어슘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를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가든 뭐 이런 식으로 가든 뭐 그거는 상관없는데 일단 교집합을 잴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합집합도 잴 수 있다고 하자. 그다음에 뭐 전체 집합도 잴 수 있다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정의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여기 그 링이나 시그마 링은 별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패스를 잡겠습니다. 이게 선분의 길이
길이, 그 다음에 이게 확률,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떠한 그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아마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같이 이제 채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